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이 가장 길은 동지가 지나고 이틀만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1년이란 기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다니 돌이켜보면 아쉬움만 남고, 그래도 마음 편히 갖고 내년을 기약해 봅니다. 남은 12월 기간 동안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오늘은 영국의 여러 여행지를 다니면서 찍어두었던 사진이 아까워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신 여왕 폐하를 지켜주소서. 고귀하신 여왕 폐하 만수무강케 하사 하나님 여왕 폐하를 지켜주소서. 여왕 폐하께 승리와 복과 영광을 주소서. 저희 위에 길이 굴림케 하사 하나님 폐하를 지켜주소서라고 하는 영국 국가의 가사가 기독교 국가의 수장이자 올해로 만 94세가 된 엘리자베트 2세인 여왕을 중심으로 뭉쳐진 나라입니다. 영국은 입헌 왕국으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라고 부르는 국가인데, 여행은 여러 번 런던을 비롯해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인상에 남는 곳들을 이 영상에서 추려서 사진을 올려봅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1926년에 태어나서 1953년 2월에 26살 나이로 즉위식을 올렸습니다.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노던 아일랜드 4개의 국가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인데요. 오늘 영상에 올린 사진들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등 몇 개의 지역을 올려봤습니다. 밀레니엄 휠로 불리는 런던 아이는 1999년 영국 항공이 새천년을 기념해서 만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관람차인데요. 영국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런던의 템즈강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런던 시내의 모습을 다양한 방향에서 관람하고 또 사진 찍기가 너무 좋은데요. 높이는 135m 정도 됩니다. 이 대관람차에서는 타워 브릿지와 국회의사당, 빅벤, 또 템즈강에 설치되어 있는 다리들이 가시권에 전부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큰 철국 구조물인 이 휠에는 32개의 관람용 캡슐이 설치되어 있고, 휠이 회전하면서 런던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캡슐 한 개의 승차 정원은 25명. 한 바퀴 회전하는데 약 30분 정도가 소요되니까 탑승 시간이 30분 정도 되는 거죠. 하늘이 맑을 때는 런던 아이를 중심으로 반경 40km 이내의 도시가 눈에 들어오는데, 런던의 흐린 날씨가 많은 기후 특성상 날씨가 좋을 때 타면 일석이조겠죠. 런던 아이에서 볼 때 템즈강 우측으로 영국을 상징하는 국회의사당하고 큰 시계인 빅벤이 보이고요. 런던 아이를 앞뒤로 놓고 볼 때 앞쪽으로 웨스터민스터교와 램버스교가 있고, 뒤쪽으로는 워털루 브릿지, 밀레니엄교, 또 그 뒤로 사우스워크 브릿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런던 브릿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번 사진은 런던 여행이라면 을의 코스로 되어 있는 버킹엄 팔레스입니다. 우리는 버킹엄 궁전으로 부르는데, 실은 이게 버킹엄 공작의 개인 저택이었다가 조지 3세가 구입하면서 지금의 왕실 건물이 되었습니다. 궁전 주변엔 호수를 포함해서 대정원과 미술관, 도서관 등 부속 건물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매일 시행되는 근위병 교대식을 보러 여행객이 몰리지만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살고 있는 이 버킹엄 궁전의 규모를 보면요, 775개의 방하고 78개 욕실, 그리고
92개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가격을 보자면 한국 돈으로 한 3조 원이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으로 꼽히기도 한다는군요. 궁전 바로 옆에 위치한 이 세인트 제임스 파크는 런던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소풍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펠리칸들과 다양한 새들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런던에는 휴식 공간들이 꽤 많은데요. 녹음이 우거진 하이드 파크나 그린 파크, 켄싱턴 파크, 그리고 이곳 세인트 제임스 파크가 대표적인 수변 공원으로 참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런던 여행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고딕 양식인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1066년부터 역대 영국 왕들의 대관식을 거행했었죠. 그리고 16층 높이의 시계탑 빅벤은 국회의사당 동쪽 끝에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램버스 궁전은 처음에 캔터베리 대주교의 저택으로 사용되었다가 궁전으로 바뀐 건물입니다. 영국 성공의 중심은 아무래도 캔터베리 대성당이겠지만 캔터베리 대주교가 기거했던 램버스 지역의 이 램버스 궁은 아담한 느낌이 드네요. 1207년에서 1209년까지 3년에 걸쳐서 건설이 되었다고 하는군요. 바로 옆에는 템스강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램버스 다리가 있는데요. 이 다리가 유명한 것은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란 영화에서 해리포터가 도망다니면서 만난 보라색 3층 버스가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다녔던 그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다리가 이 램버스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국회의사당과 런던 아이가 잘 보이기 때문에 뷰 스팟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이 영국 런던의 감리교 건물입니다. 런던에 세워진 영국 감리교 본부 건물은 웨슬리 사후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졌는데요. 빅벤과 웨스트민스터 사원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회가 상당히 크고요. 예배당 안에 있는 그 4731개나 되는 파이프 오르간은 소리가 어찌나 웅장한지 깜짝 놀랐습니다. 둥근 모양으로 붉은색 조명을 설치해서인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꽤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이곳은 수도원 중에 수도원이라는 의미로 불리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왕들의 대관식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11세기 참외왕 에드워드가 세운 세인트 페트로 성당이 지금 수도원의 모체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곳에는 퀸 엘리자베스의 무덤을 비롯해서 역대 왕과 처칠 등의 정치가, 또 셰익스피어나 워즈워드 같은 문학가 등 역사적 인물들이 묘비와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장소는 런던 코번트가 있는 트라팔가 광장인데요.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함대와의 격전에서 승리한 트라팔가 해전을 기념해 만든 광장입니다. 넬슨 제독이 프랑스 연합 함대를 격파하고 이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영국이 바다를 장악하게 됩니다. 에드워드 1세 때 왕가의 정원으로 사용되었고 1845년 이후에 이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기에 꽤 낭만적인 공간인데요. 여기는 넬슨 제독의 이렇게 기념비가 우뚝 서 있고요. 또 북쪽 광장에는 내셔널 갤러리, 또 동쪽에는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교회가 있고, 또 분수대, 그리고 우람한 4마리의 사자상을 볼 수 있습니다. 트라팔가 해전에서 사용된 범선시대 최후의 배, 넬슨의 빅토리아 같은 배들로 승리한 덕에 영국은 19세기 내내 세계의 바다를 장악하고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이순신 장군처럼 배에서 장렬한 그 죽음을 맞았지만 넬슨을 이제 트라팔가 광장에서 볼 수 있게 된 셈이죠.
영국하면 떠올릴 수 있는 건축물이 많지만 저는 템즈강 하류에 위치한 빅토리아 스타일인 타워 브릿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교각 중간이 개폐식으로 되어 있어 배가 통과할 때 다리가 열리게 되는데요. 다리 길이가 260m, 통과할 때 들리는 도개교 무게가 자그마치 1000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런던 브릿지 전망에서 보는 런던 야경은 볼만한데요. 런던 패스가 있다면 여기는 꼭 들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진을 런던 시청 쪽에서 찍어 봤습니다. 이번엔 1700년대 켄싱턴 궁전의 정원으로 건설되었던 켄싱턴 가든입니다. 면적이 그리 큰 편은 아닌데요. 푸른 잔디밭과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커다란 다람쥐가 있어서 심심하지 않게 산책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엘버트 기념비, 서펜타인 갤러리 등이 있고 런던에서 갈만한 공원인 하이드 파크, 그린 파크, 세인트 제임스 파크와 더불어 런던의 대표적인 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다이애나비가 마지막으로 머문 거처로도 유명한데 매년 다이애나비를 애도하는 사람들이 궁전 앞으로 모인다는군요. 이번에는 여행객들이 그리 찾지 않는 조지 화이트필드와 존 웨슬리가 야외 설교를 했던 곳인 하넘 마운트입니다. 런던에서 출발한 브리스톨은 도시가 매우 한산하고 목가적인 분위기였는데요. 개신교인들에게는 중요한 성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18세기 칼뱅주의 부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조지 화이트필드와 존 웨슬리가 설교를 하면서 그의 설교를 듣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고 회심을 경험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군요. 나와있는 설교 야외 강단 바닥에는 지금도 All the world is my parish라는 글,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번엔 스코틀랜드로 넘어가 봅니다.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글래스고 러먼드 호수의 낭만과 호숫가 마을 러스의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지역인데요. 이곳의 정치는 단아하고 동화 속 마을 같은 느낌이 납니다. 스코틀랜드 호수의 여왕으로 불리는 러먼드호는 담수호로 영국 본토에서 가장 큰 호수이기도 하고 스코틀랜드와 하일랜드 그리고 오렌지를 구분하는 경계 지역이기도 합니다. 러먼드 지역에는 영국에서 서식하는 식물종의 4분의 1 이상이 서식한다고 하네요. 갈만한 곳으로는 1875년에 지어진 러스 페리시 처치가 있습니다. 단아하면서도 견고함을 느끼게 했던 스코틀랜드 성인 캐서글을 기념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있는 러먼드 호텔을 배경으로 웨딩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번 여행은 아일랜드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리버풀 머지 강변과 엘버트 독이 있는 리버풀은 해양산업도시로 유명합니다. 이곳의 볼거리로는 해양박물관과 리버풀 테이트 갤러리, 방송 스튜디오와 미술관 등이 있습니다. 거리에 있는 붉은 벽돌과 굴뚝이 있는데요. 엘버트 독의 독특한 모습입니다. 영국의 대표 음식 피쉬앤칩스, 커피, 맥주 등을 맛볼 수 있는데 부드러운 느낌의 리버풀 라이트 한 잔 어떨까요? 머지사이드 해양 박물관에서는 노예선을 통해 이루어지는 아프리카 노예의 매매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리버풀의 상징인 두 개의 탑이 있는 1900년대 건물 로열 리버 빌딩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틀즈가 공연했던 성지 같은 클럽 리버풀의 캐벤 클럽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11번째 앨범 아비 로드가 1969년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했던 거 다 아시죠? 이 사진들은 영국 교회가 거의 없어지고 심지어 교회 운영이 안 돼서 헬스장으로 쓰여지는 모습을 브리스톨 지역에서 보았는데요. 헨리 8세가 창설한 영국 국교가 과거
가톨릭 교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신도들을 왕이 계승할 수 없도록 하는 법까지 만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개신교의 다른 정파인 청교에 대해서도 탄압이 또 극심했었고요. 오늘날 영국의 잉글랜드 쪽은 성공회가 일반적이고요. 아일랜드는 가톨릭 쪽이긴 하지만 근래에는 일생의 결혼식과 자신의 장례식에만 2번 정도 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 걸 보면 런던에 있는 감리교회 본부교회도 도네이션을 많이 해야 아마 운영이 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만큼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적인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출생지인 영국의 여행지 중 가볼 만한 곳인 이곳 스트래트포드 어판 네이버는 리처드 3세 말괄량이 길들이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미오와 줄리엣 등의 낭만 희극부터 그의 대표작이 된 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드 등 4대 비극 등을 모두 이곳에서 썼다고 하는군요. 18살에 결혼하고 평탄하게 살았던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1564년 출생했던 목조 가옥을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버거든에 있는 이 탑은 어카르트 성의 그랜드 타워입니다. 인버네스에서 남서쪽으로 21km 정도 지나서 위치한 인버거든의 유적지인데요. 13세기에 건설된 이후로 스코틀랜드의 독립전쟁에 유용하게 쓰였지만 지금 이렇게 폐허가 된 채 남아 있습니다. 이 성은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큰 성 중에 하나로 요새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500년 넘는 동안 수많은 갈등과 권력 투쟁이 있었던 곳인데요. 현재는 스코틀랜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광지이자 영국과 스코틀랜드 양쪽으로 뺏기고 빼앗기던 굴곡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여행지는 크루즈를 타고 들어간 곳인데요. 작가 빅토르 위고가 살았던 세인트 피터포트주의 건지섬입니다. 노르망 프랑스어를 쓰는 주민이 살고 있고요. 건지섬은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에서 서쪽으로 한 4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채널 제도는 아름다운 경치와 꽃, 식물, 온화한 해양성 기후가 이곳을 인기 휴양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에게 점령된 유일한 영국 영토인 이 섬들은 특유의 소품종들과 과일, 꽃, 토마토, 조생종 감자의 수출로 유명한 곳이죠. 작가 빅토르 위고가 세인트 피터 항에 있는 그의 자택에서 소설 레미제라블을 완성시켰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바라다 보이는 바다 풍경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아닐까요? 이번 촬영지는 영국 스코틀랜드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커크홀입니다. 커크홀은 노르만 양식과 고딕 양식이 혼합된 성 매그너스 성당이 이곳의 주요 볼거리인데요. 커크홀의 여행 방문지 중 매그너스 성당은 지어진 지 900년이나 되었지만 아직까지 견고하게 남아있어서 부럽기까지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평탄치만은 않았는데 전쟁의 역사 속에서 정결한 이름이 서로의 갈등을 조장하는데도 최고의 악역을 자초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성당 아래쪽에는 감옥으로 사용되던 장소가 있어서 보기만 해도 섬뜩하더군요. 오늘의 영상은 그동안 다녀왔던 영국의 여러 여행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코로나가 끝나고 영국으로 여행을 가실 때쯤 되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성탄절 모두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